네, 안녕하세요. 와우테일에서 진행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 예, 오늘 모신 손님은요, 우리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 하이의 김진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는 투자를 열심히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 이야기를 투자자들한테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한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예, 오늘 모신 우리 김진우 대표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표적 치료제 전문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하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디지털 치료제라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투자자분들은 뭐 이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실 수도 있겠으나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디지털 네. 치료제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감기에 걸리면 네. 약을 먹고 네네.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주사를 맞고 네. 뭐 수술을 받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약을 먹는 대신에 네. 소프트웨어를 사용만 해서 네네. 특정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의료용 전문 소프트웨어를 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합니다. 네. 그 뭐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디지털 치료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디지털 치료제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치료제 시장을 갖다 처음 도입하는 시기, 진입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성숙하는 시기 이렇게 나눠진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치료제를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어떤가요? 그냥 앱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이게 일반 앱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세 가지 점에서 일반 앱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명확한 기전이 있어야 됩니다. 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병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해서 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게 명확한 기전이 있는 게 아닌데요. 반면에 우리가 요런 자극을 소프트웨어로 줘서 사람들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래서 이 병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게 첫 번째 명확한 기전이고요. 두 번째는 에비던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말을 하는 게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치료제를 투여를 했었을 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기전대로 이게 병이 나았는지 또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에비던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이게 치료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서 얼마만큼이나 비용 효과성이 있나 이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점을 갖다 만족시켜야지 이게 일반 많은 그런 앱들이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것도 의약품이겠죠? 예,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굉장히 임상시험이라든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결국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하이에서는 어떤 디지털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계신지 일단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하이에서 만들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저희는 디지털 표적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세라노스틱스라고 안 그러고 세라퓨틱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드는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세라노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라노스틱스라고 하면은 정밀 표적 치료제를 얘기를 하고요. 가장 이 세라노스틱스가 많이 있는 것이 항암 치료입니다. 네, 표적 항암제 이야기를 많이 맞습니다.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특정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 그 물질이 암세포를 찾아서 거기에 붙고 그래가지고 그 암세포의 현재의 상태를 갖다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수준의 어떤 물질을 분비한다든지 활성화가 되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표적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원리가
소프트웨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현재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 환자의 어떤 증상과 어떤 유형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의 중증도인지 하는 걸 갖다가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딱 거기에 맞는 트리트먼트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공된 트리트먼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재해서 그 순환 과정을 돌리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비록 거기에 무슨 뭐 나노 물질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딱 핀포인트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아마 뭐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이나 저도 이제 좀 쉽게 이야기는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정서장애, 네. 정서불안 뭐 네, 이런 네. 쪽하고 치매 쪽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치매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아, 그러죠. 저희가 이제 보통 치매, 현재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직 의약품 허가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치매라고 이게 당장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준비 중인 거는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저희가 3가지 자료를 씁니다. 근데 그게 어르신들의 본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수집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목소리, 어르신들 목소리.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르신들의 이 동공의 움직임, 시선의 움직임. 하고 이제 3번째는 어르신들의 이 키스트로크, 이렇게 치는, 그 3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흡수하게 되면은 이 어르신들이 현재 인지장애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한 달 동안 사용하시는 동안 어르신들이 계속 하시는 목소리라든지 눈동자 움직임이라든지 키스트로크 데이터를 모아서 계속 확인을 하면 이 어르신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그 자리다. 점점 더 나빠지신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 저희가 알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훈련 내용을 조정해서 다시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직까지 임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어떤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희 주력 상품 정서장애 쪽은 현재 저희가 1상, 2상, 3상을 연구자 임상으로 마쳤고요. 첫 번째 임상 때는 60명 해가지고서 3주 동안 했었고, 2번째 임상 때는 120명을 해가지고 8주 동안 했었고요. 3번째 임상 때는 240명을 대상으로 10주 해서 임상 3번을 거쳐서 네. 연구자 임상을 거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 다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정서장애 중에서도 특히 범불안 장애, GAD라고 하는 그 범불안 장애 쪽에 탁월한 성능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작년에 식약처에 확증적 임상 시험 허가용 임상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구자용 임상과 확정적 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네. 다른 절차인가요? 좀 다른 절차이죠. 연구자 임상은 자기 연구자가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꼭 허가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학술적인 목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을 우리가 연구자 임상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보통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학에서의 IRB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이 식약처에서 우리는 이런 용도로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그 효과를 가지고 품목 허가를 신청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확증적 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식약처에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서 허가를 갖다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상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정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그 확증적 임상 시험 허가를 갖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저희의 PI, 그러니까 그 임상 시험을 갖다가 진행하실 분이 해당되는 기관에서 우리가 이런 임상을 갖다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걸 해가지고 IRB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PI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어서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IRB를 갖다 신청을 했고요. 이제 그게 심사 걸리는 게 한 2달 정도 걸리고, 그러면은 IRB가 통과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피험자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피험자 모집해서 마무리하는데. 그 정도 걸린다 치면은 데이터 분석하면은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 등급으로는 2등급 정도. 2등급,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병원에서도 의약품으로 팔 수 있는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디지털 치료제 제품은 없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면은 이제 나오면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처방전을 갖다 받은 환자가 저희 회사에 이제 그걸 판매하는 판매 사이트를 와서 해당되는 치료제를 다운로드를 받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처방전에 있는 처방전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치료제가 이제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을 해서요. 그때서부터 치료를 갖다 시작하고, 그 데이터가 환자도 있지만 또 의료진한테도 보고가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디지털 치료제를 범불안 장애 쪽하고 치매 쪽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계신데, 범불안 장애 쪽이 그만 말씀하신 거로 치면 올해 이제 임상 시험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많이 진척이 돼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저희가 뭔가 준비하는 디지털 치료제가 또 있나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2가지 제품은 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네. 시범 서비스도 완료되고, 현재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고 2가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품 개발은 완료되고 시범 서비스 중인 한 200~300명 대상으로 해서 시범 서비스 중인 치료제가 2개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하고 유치원 고학년 대상으로 하는 ADHD 치료제가 있고요. 그거는 우리 그 대구교육청하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완료가 되는데요. 240명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가 뇌졸중 환자들이 스트로크 다음에 그 말이 이렇게 어눌해지시는 경우가 생기세요. 그거가 저희가 마비말 장애라고 하는 건데요. 뇌졸중 환자가 우리나라에 1년에 한 60만 명 됩니다. 그 중에서 마비말 장애 환자들이 한 46%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이 평상시에는 멀쩡하시고 인지 상태도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말만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치료하는 치료제가 뇌졸중 후에 마비말 장애 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 그룹은 이제 차차 세대 먹거리인데,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제품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나는 노인성 난청 치료제여서 저희가 65세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성 난청 치료제가 하나가 있고, 제일 마지막은 그 폐경기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근감소증, 사코피니아 치료제까지 해서 저희 지금 파이프라인은 총 6개가 있고요. 또 네. 주력 상품 2개, 서브 상품 2개, 그 다음에 차차 세대 목걸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임상 시험을 제대로 아직 뭐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제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아까 저희가 치료제 외에 그냥 웰리스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런 제품으로도 지금 현재 팔고 있다, 네. 판매를 하고 있다. 저희가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5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정립이 됐는데요.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저희가 1, 2단계는 제가 아직 대학 교수여서 대학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진행을 할 때는 저희 연세대학교 내에 디지털 치료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이제 교수님들이 한 10대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부 교수님들하고 조인을 해서 거기서 1, 2단계를 진행하고 한 조그만한 국가과제 한 1억 미만짜리를 따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한 30~40명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그런 단계를 하고, 거기서 충분히 효과가 있고 또 안전하고 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표적 치료제의 센서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 3단계로 넘어가는데요. 3단계로 넘어가면은 저희 하이에 개발팀이 붙고 저희 하이에 인허가 팀이 붙고 또 기획 디자인 팀이 붙어가지고 제품 개발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는 상용화 제품을 시작을 할 때 동시에 두 버전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버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1상, 2상, 3상 해가지고 식약처 허가 받고 신의료 기술 평가 받아서 보험수가 받는 그 트랙으로 가고 또 하나는 그 일반인 대상으로 그 처방전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인들 또는 기업에서 그 해당되는 솔루션을 사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의료적인 질병에 대한 효과를 갖다가 개런티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웰리스 제품으로 해서 판매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앵자이렉스 네. 같은 경우에는 범불안 장애로 처음에 개발은 했지만 최근 들어서 제일 지금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그 요새 이제 세간에 굉장히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한 사업장에서 그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반복해 가지고 상해나 사망 사고가 나타나면은 이제 그 사업장의 경영주나 소유주가 형사처벌 받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그 법인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전체 나라에서 발생하는 사망이나 상해 사고 중에서 뭐 요새는 이제 TV에서 보여지는 거 끼임, 뭐 추락 이런 걸 갖다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거 다 합친 것보다 자살 자해가 4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노력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 임직원들이 얼마만큼이나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 알고 싶어 하고 또 임직원들 입장에서도 이 본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지켜진다는 그런 개런티만 되면은 그런 검사를 받아서 본인의 상태를 측정하고 싶어 하는. 네. 그래서 마음 건강을 그렇습니다. 챙겨주는.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나라 그 건강검진회사 1위 사업자가 KMI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가 보통 한 1년에 120만 명 정도 건강검진을 하는데 저희 회사 제품이 그 회사의 종합검사의 기본 항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 지금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는 그 미니멈 개런티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사가 벌써 한 6년이 됐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추가적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성과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바이오 쪽은 사실은 매출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도 뭐 매출이나 이런 곳에서 금방 뭐 KMI 이야기도 하셨고 그런 걸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매출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저희 회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른 회사들하고의 차이점 을 갖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지시는 생각이 이 회사는 지금도 매출이 난다. 현재도 매출이 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알츠가드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관련 지금 현재는 경도인지장애 쪽인데요. 그쪽은 저희가 에자이라고 하는 이 치매 쪽의 글로벌 리더를 하는 일본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 제약회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작년서부터 저희랑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그 디지털 치료 트리트먼트 쪽을 갖다가 저희 대신에 판매하고 영업 저희 독점 계약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미니멈 개런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 RS를 갖다 해주셔서 그쪽에서 나오는 매출이나 또 이 앵자이렉스 요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나오는 매출이나 이런 매출들이 비록 저희가 이제 이 위에 있는 A 트랙, 즉 그 제약 프리스크립션 트랙을 갖다 쭉 가는 게 저희의 메인 잡이긴 하지만 가는 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들이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좀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디지털 치료제 범불안 장애나
치매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의약품으로서 지금 임상시험 가고 이런 거 트랙을 밟고 있지만 네. 아까 웰리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뭔가 이미 벌써 그쪽에서도 매출이 나고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일단 뭐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는 어땠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시리즈 A를 2년 전에, 딱 2년 전에 네. 2020년 3월 달에 네네. 받았고요. 네. 시리즈 A 받고 나서 이제 딱 2년 지난 지났습니다. 시점이고요. 예, 그럼 그래서 지금 시리즈 B 투자를 열심히 지금 라운드를 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시리즈 A 때는 뭐 그까지는 누구 뭐 대충의 투자자분들 주요 투자자분들이 누구였고 어느 정도 투자를 받으셨습니까? 시리즈 A 때는 KB 인베스트먼트, KB 증권, 그리고 위벤처스, 캡스톤, 그리고 어니스트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들어오셨고요. 시리즈 A 때 투자 금액은 38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시리즈 B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요번 저희 목표는 120억 예. 펀딩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예. 저희가 2월 달에 2, 3월 달에 그 기존 투자자들한테 팔로우 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갖다가 여쭤봤고, 거의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팔로우를 하셔서, 네. 현재는 120억 중에서 6, 70억은 좀 이미 찬 상태이고요. 이제 나머지 펀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5, 60억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럼 마무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시기 말씀하시네요. 네네. 마무리는 저는 4월 달 정도에는 이제 이번 라운드 리딩 하실 곳하고 선정이 돼서 자세한 텀하고 멀티플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한 5월, 늦으면 6월 초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투자자들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충분히 네. 좀 또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까요? 아니 뭐 내부에서 결정하는 절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예,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 듣고 하면 굉장히 그렇게 시간이 아주 여유 있는 상황 아닌 것 같고 네. 예, 이 인터뷰를 보시고 네. 예, 많은 부분 스킵을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인터뷰 중에 잠시 나왔는데 교수님이시잖아요. 네네. 예. 아까 연세대 이야기도 나왔는데 연세대 교수님이신가요? 네, 현재 연세대에 있습니다. 연세대에 어떤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까? 저는 소속은 네, 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소속이고요. 제 전공은 HCI UI UX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게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데 HCI 전문가께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신선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우려스러운 시선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유,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제 HCA UX만 30년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100% 다 어그리 하십니다. 뭘 어그리 하시냐면 이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플라이언스 레이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능도여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치료제를 3개월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그걸 얼마나 환자가 잘 따라오느냐 하는 게 복약 수능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복약 수능도가 가장 중요한 키 인덱스인데 그 복약 수능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분야가 HCI UI UX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 HCI UI UX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는 미국 FDA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앞으로 평가를 하겠다. 평가 척도를 저희가 RWPA라고 하는 평가 척도가 있는데요. 그 RWPA 평가 척도가 총 9개인데 그 중에서 6가지가 UI UX 관련 척도입니다. 그럼 뭐 필연이시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팀도 구성이
또 궁금해집니다. 팀 구성 어떻게 돼 있으신 거예요? 현재 저희 회사는 조그마한 회사에서요. 풀타임 29명.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그 풀타임 29명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팀은 저희 개발팀이어서요. 개발팀 총 3팀으로 되어 있고 15명 되어 있고요. 제일 제가 요번에 라운드 돌면서 저희 멤버들한테도 되게 얘기했던 게 저희는 재작년 11월 이후로 저희 개발팀에 나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물론 들어오시는 분은 계속 들어왔지만 나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들 부러워하시기도 하고 또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새 아주 개발자들 난리인데 이 경력도 뭐 저희 CTO가 지금 25년 경력이시거든요. 각 팀장들이 20년, 1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계시냐 물어보시면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저희 개발팀장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디지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건강을 줄 수 있다.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팀에는 의료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 관련된 분은 또 아무도 안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외부와 협업을 잘한다? 이렇게 네.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표준 프로세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1, 2단계를 할 때 저희가 외부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1, 2단계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관심이 있고 능력 괜찮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3단계를 넘어갈 때 저희가 MPO라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지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제품의 성과가 나왔을 때 그 성과에 대한 RS, 레베뉴 쉐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 15분 계시고요. 그 15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희 지분도 이미 많이 받으셨고 또 매년 저희가 정산을 해드리는데 그 정산을 갖다 해드리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럼 흔히 말하는 풀타임 직원은 아니시지만 어떻게 보면 주주가 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성과에 따라서 많이 배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신다. 엄청 열심히 하세요. 네. 저를 굉장히 많이 쫓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저희도 이제 인터뷰 거의 맞춰가는 시점인데 이 디지털 치료제 만드는 회사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만의 어떤 경쟁사 대비 가장 큰 특징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완료가 다 돼서 매출이 나고 있는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임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인허가 프로세스를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이미 매출이 나오고 이런 대규모 상용 서비스 또 실제 워킹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일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 바이오마커입니다. 이 바이오마커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지 이 바이오마커를 쓸 수 있고 저희가 쓰는 게 이제 HRB라고 심박변이도 하고 이 눈동자 움직임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걸 분석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엔진은 첫 번째는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게 얼마나 빨리 시작해서 얼마나 순도 높은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기 시작했느냐 하는 게 그 엔진의 정확도를 결정을 하는 거여서요. 제 생각에는 그런 두 가지 포인트, 그런 점들이 저희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그와 관련 데이터를 모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AI가 잘 판단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개발이 네.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다 규제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타트업 업계 전체가 규제와 맞서 싸우는 맞습니다.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님 입장에서 정부나 관계 기관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가장 감사하고
또 참 감탄한 기관은 우리나라 식약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확진적 임상시험 허가를 받을 때 식약처에서 보여주신 그 관심이나 또는 그 열의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24일 날 저녁 8시에 전화를 받았고요. 30일 날 이 특정 어떤 공식의 이 숫자값, 파라미터 값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전화를 받아서 그런 걸 갖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만큼 굉장히 전향적이시고요. 또 우리 심평원 쪽에서도 디지털 치료제 쪽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치료제 산업은 우리나라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력이 전 세계로 진짜 가장 베스트 인력들이 있고 또 의료 기술 자체가 굉장히 이피션트한 그런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산업이 이 디지털 치료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산업이 클 수 있도록 저희가 두 가지를 갖다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해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 자체적으로 임상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기엔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임상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해외 시장에 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가서 팔려면은 미국 시장에서 임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리즈 B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주력 상품 엔자일엑스를 가지고서 미국에 가서 미국 임상을 하고 US FDA 클리어런스를 받으려는 목표를 해서 이번에 시리즈 B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해외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체 내가 진짜 좋은 테스트 베드인데 이 테스트 베드를 진행하기 위해서 걸림이 되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물들을 갖다 좀 제거해 주실 수 있다면은 국내 시장도 활성화되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활성화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했습니다. 근데 결국 네. 좀 저희 입장에서 업계 입장에서 좀 바라는 이야기를 네.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저희 인터뷰 자체가 우리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한테도 꼭 투자해라 이게 목표인 인터뷰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미 120억 중에 한 6, 70억은 메이드가 되셨지만 아직도 우리한테 관심이 있을 만한 우리 투자자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하이가 이번 시리즈 B 라운드를 갖다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 시장 진출이고요. 이번 시리즈 B를 통해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해외 시장 진출 외에도 국내 시장에서의 2개의 치료제를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들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완성을 시키고 저희가 유럽 시장에 하나를 갖다 진출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번에 120억 펀딩을 시작을 했고요. 관심 있는 분 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했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